역설적이게도 주택 가격은 많이 올랐고 대출을 규제하니까 사실은 집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로 이제 금수저가 아니면 내 집 마련은 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주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 곳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살 곳이. 예, 안녕하세요. 예,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에 그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출 규제 완화. 지금 뭐, 무주택자, 뭐 이제 장기 1주택자 중에 이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도 지금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동안은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 세금과 그 다음에 이제 규제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데 좀 초점이 좀 맞춰졌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완화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완화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이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런 이유들이 나온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이제 중위 이제 매매 가격인데, 자, 2017년 5월 이후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예, 중위 가격이 거의 한 3억 가까이, 3억 이상이 올랐네요. 예, 3억 이상이. 자,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양도소득세에서도 지금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지금 9억이잖아요. 예, 9억인데 지금 서울 아파트의 중위 매매 가격이 지금 9억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고가주택 기준점이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른 겁니다. 자,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예, 그런데 반대로 이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 예, 주택담보대출 비율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지금 낮죠. 지금 40%밖에 안 나오니까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은 과거에 2017년 5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LTV 같은 경우가 7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담대가요. 예, 그러면은 6억짜리를 한다 그러면 내 돈 1억 8천에 대출 4억 2천을 받아서 살 수가 있었어요.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LTV가 4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9억 이하까지만. 그럼 만약에 9억짜리를 지금 사야 된다고 하면 대출은 대려 과거보다 더 줄어든 겁니다. 3억 6천밖에 안 나와요. 예, 그러면 내 돈은 지금 5억 4천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부담이, 그러니까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자금에 대한 부담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이런 분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주택을 못 사는 거예요. 예,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역설적이게도 주택 가격이 오르고요. 예, 주택 가격은 많이 올랐고 대출을 규제하니까 사실은 집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이게 보시면 서울에 또 이제 9억 원 초과 아파트 비중이에요. 서울에 9억 원 초과 아파트 비중. 자, 이 9억 원 초과 이 9억 원 초과 아파트 이제 비중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지금 2017년 지금 21.9%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10채 중에 한 2채 정도가 지금 한 9억 초과였는데 지금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 지금 53.7%, 예, 지금 10개 중에 뭐 반이 지금 9억이 넘어갔죠. 예, 그러니까는 뭐 다 고가 아파트예요. 예, 양도소득세를 따질 때는.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제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지금 이제 반대로 지금 대출은 규제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죠. 자금 부담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9억 초과 아파트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만큼 반대로 6억 이하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왜 6억이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도 서울 같은 투기가열지구, 그러니까 투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는 LTV가 50%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더 나옵니다. 10% 더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10% 더 나오더라도 6억이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잖아요.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억이의 아파트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뭐 LTV 50% 받을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는 집은 못 사는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 앞으로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20, 30대들, 네, 20, 30대들, 예, 20, 30대들, 그러니까 20, 30대는 어찌됐든 현금 보유 비율이 상당히 낮은 거 아닙니까? 현금 보유 비율이. 그러니까 내 집 마련 기회가 지금 박탈당하는 거죠. 내 집 마련 기회가.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부모 도움 없이는, 그러니까 20, 30대 중에 부모 도움 없이는 뭐 주택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정말로 이제 금수저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문제죠. 우리가 주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피로제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 곳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살 곳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예. 상당히 좀 큰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거 사다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주거 사다리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는 진입장벽 자체가, 예, 자가로 들어오기 위한 진입장벽 자체가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예, 자가로 들어오기 위한, 예, 진입장벽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출에 대한 것들이 지금 대출을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한번 신문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신문기사 한번 보면, 자, 부동산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추진, 예, 대출 완화 논의 어느 선까지, 서민 대출 규제 완화, 주거 타달의 필요. 그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거는 대출이 나와야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규제를 하다 보니까 주거 사다리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신규 분양 대출, LTV, DTI 규제 완화. 예,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보도가 되니까는 또 사실과 다르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예.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기존의 정책 기조하고는 약간 좀 결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규제를 계속했는데 갑자기 완화를 한다라고 지금 나오다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오는 내용은 또 신규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신규 아파트에 대한 이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시면은, 자, 신규 아파트,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아시죠? 예,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그러니까는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분양가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분양가를 통제하는 거고, 또 우리가 허그에서 이제 분양보증 심사, 예, 분양보증 심사 같은 경우에도 간접적인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 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분양가 통제가 가능한 거니까 이 신규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해주더라도 분양가가 급등할 일은 없는 거예요. 분양가가 급등할 일은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예, 가격이 급등할 일은. 자, 거기에다가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7월 지금 뭐 앞으로 봐야겠지만요. 예, 뭐, 그 전에 나온 이제 로드맵을 보면 7월부터 지금 이제 사전 청약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청약에 들어가게 되면 어찌됐든 지금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의 어떻게 보면 기회를 넓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게끔 좀 이 청약 기회를 좀 확대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자에 대한 청약 기회 확대, 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새 아파트에 대한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제가 총평을 해보면, 예, 방향성은 맞죠. 예, 방향성은 맞습니다. 예, 방향성은. 당연히 좀 집을 사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집을 사시는 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차주 입장에서 내가 대출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장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당연히 근데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예, 당연히.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는 거죠. 예, 그런데 과연
신규 아파트, 아까 만약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만 되면 과연 신규 아파트로 공급이 충분할까? 신규 아파트로. 지금 일단은 뭐 3기 신도시가 지금 사실은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좀 적어 놓은 것처럼 3기 신도시가 일정대로 갈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찌됐든. 예. 자, 거기에다가 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도심권 같은 경우는 충분할까? 신규 아파트 공급이. 그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택지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오래된 주택들을 허물고 지금 이제 집을 이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기존에 멸실되는 주택의 양과 비교를 해보면, 예, 기존에 멸실되는 주택의 양과 비교를 해보고 또 조합원이 또 가져가잖아요. 예, 조합원이 가져가고 난 나머지가 이제 시장에 풀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일반 분양이잖아요. 서울 도심에서는. 근데 일반 분양인데 과연 민간 재개발이나 민간 재건축을 이렇게 규제를 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까? 라는 거는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라는 거는. 예, 또 공공 재개발이나 또 뭐 공공 주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뭐 현금 청산이라든가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고를 묶이면서 거래를 자유롭게 못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충분히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충분히 주택 공급이 될지는 사실은 미지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내용대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만 완화를 한다. 자, 그러면 신규 아파트에 대한 쏠림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 아파트에 대한 쏠림이요? 더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에 대한 실효성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보면 서울 도심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이 오르는 것들을 보면은 새 아파트가 많이 올랐잖아요. 새 아파트가. 예, 새 아파트가 기존의 10년차, 15년차, 20년차보다는 더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런데 신규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대출이 나오니까. 그렇죠? 예, 대출이 나오니까 신규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분양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허그에서 분양보지 심사라든가 분양가는 통제를 할 수 있어도 나중에 입주 이후에 시세는 또 신규 아파트가 또 가격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 기존 아파트 규제는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고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만약에 규제를 완화해 준다라는 거는 사실은 사실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자, 거기에다가 지금 중위 아파트 가격이 10억에 육박을 했어요. 중위 아파트 가격이 아까 보셨듯이 중위 아파트 가격이 10억에 지금 육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게 지금 6억 이하거든요. 지금 투기과열 지구는 6억 이하,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5억 이하. 10%가 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지금 많이 올랐는데 기준선은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규제를 완화해 줬는데 기준선은 그대로다. 예, 그대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가격 기준선이 그대로라고 하면. 그래서 가격 기준선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좀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는 한번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뭐 집을 못 사시는 분들 아니면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사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도 좀 이런 내용은 충분히 좀 숙지를 하시면 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